안녕하세요. 건강 바르게 보기 건강바보 TV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우리의 몸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한층 더 빛나게 해줄 놀라운 자연의 선물, 바로 레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레몬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노란 과일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레몬은 단순히 상큼한 맛을 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을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쉬운데 레몬은 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몬은 체내의 풋 균형을 조절하는 데 탁월합니다.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유지될 때 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서 마시는 것은 산성식단을 중화시키고 소화를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몬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몬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레몬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더 좋고 또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함께 레몬의 효능뿐만 아니라 레몬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레몬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레몬과 녹차가 함께 만났을 때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는 각각의 효능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는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녹차는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체중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카테킨의 흡수율이 낮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바로 이때 레몬이 등장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카테킨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을 녹차에 첨가하면 카테킨의 생체 이용률이 무려 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녹차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카테킨이 더 오래 몸에 남아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레몬의 상큼한 맛은 녹차의 쌉쌀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녹차를 마실 때 그 쓴맛 때문에 꺼리곤 하는데 레몬 한 조각만 추가하면 훨씬 더 마시기 편한 음료로 변합니다. 레몬은 또 다른 방식으로 녹차의 효능을 보강해줍니다. 녹차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레몬의 비타민C 역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이중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더욱 중요해지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 레몬의 비타민C와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합쳐져서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며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과 녹차는 모두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최적의 조합입니다. 식사 후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녹차 한 잔은 소화를 돕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막아줍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레몬과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로 그 조합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가히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올리브유와 레몬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액체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특히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단일불 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올리브유와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신체 곳곳에서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조합은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레몬과 올리브유는 소화를 돕는 데도 탁월합니다. 올리브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레몬은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레몬즙을 조금 섞은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드시는 습관은 소화기관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몬의 신맛은 올리브유의 고소한 맛과 조화를 이루어 음식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 줍니다. 샐러드에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입맛도 돋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드레싱이 됩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을 위한 자연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소화기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레몬을 더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생강과 레몬은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기 건강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은 여기에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산성을 제공하여 소화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식사 후에 생강과 레몬을 함께 넣은 따뜻한 차 한 잔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과 레몬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하며 레몬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과 레몬즙을 넣어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면서도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이 조합은 최적입니다. 생강의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은 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레몬의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병에 걸리기 쉬운 시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과 레몬을 함께 넣은 차를 마시면 초기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생강과 레몬은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생강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레몬의 산성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과 레몬은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주고 레몬의 상큼한 향과 비타민C는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날에는 생강과 레몬차로 피로를 풀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보약이 되는 음식 조합은 바로 닭고기와 레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넘어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고단백, 저지방인 닭고기는 근육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는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그 효능이 더욱 배가 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닭고기의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고 피로를 줄여주는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레몬을 곁들여 먹으면 철분이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의 산미는 닭고기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레몬즙에 닭고기를 재워두면
닭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해져 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이 때문에 레몬을 사용한 마리네이드나 드레싱은 닭고기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레몬과 닭고기의 조합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뛰어납니다. 레몬의 산성은 의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닭고기의 단백질은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생강을 더해주면 소화기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빼놓을 수 없죠.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닭고기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합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닭고기와 레몬은 다이어트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의 상큼한 맛은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어 과도한 소금이나 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먼저 레몬은 매우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제품, 특히 우유나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레몬의 산성 성분이 유제품 속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유제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에서 뭉쳐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단백질 응고 현상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위산 과다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을 포함한 산성식품과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의벽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의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레몬의 산성이 유제품 속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칼슘의 중요한 공급원인데 레몬과 같이 섭취하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레몬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제품을 드신 후에 레몬을 섭취하고 싶다면 적어도 1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식품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각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몸에 독이 되는 음식 조합, 바로 레몬과 밀가루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이 왜 좋지 않은지 궁금하시죠? 레몬은 상큼한 맛과 풍부한 비타민C로 많은 요리에 활용되지만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과는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밀가루 음식, 특히 빵이나 파스타 같은 정제된 밀가루 제품은 소화가 다소 어렵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소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는 위장에서 분해되며 위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레몬의 산성 성분이 함께 들어오면 위가 과도한 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오히려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은 밀가루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밀가루 제품의 경우 레몬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서 밀가루가 더 오래 머물게 만들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내 가스를 생성하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몬을 포함한 산성식품과 밀가루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레몬을 이용한 요리를 하신다면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이나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 다른 재료와 조합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선 음식 조합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의 상큼함과 밀가루 음식의 고소함을 즐기시되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만큼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과 탄산음료를 함께 먹는 것이 왜 좋지 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탄산음료는 그 자체로도 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료입니다. 탄산가스가 위에 들어가면 위를 팽창시키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레몬의 산성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레몬은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탄산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식도 역류질환 GRD2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식도까지 역류하여 속쓰림이나 가슴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과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이 결합하면 우리 몸의 칼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뼈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탄산음료의 높은 당분과 레몬의 산성 조합은 치아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레몬의 산성이 치아의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고 여기에 탄산음료의 당분이 더해지면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치아 에나멜이 손상되면 시린 이와 같은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레몬과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레몬과의 조합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레몬의 상큼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물이나 허브티 같은 건강한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몬의 효능과 함께 어떤 음식과의 궁합이 좋은지 또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큼한 레몬은 우리 건강에 정말 많은 이점을 주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의 궁합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몬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